병든 치아를 뽑은 후 치아 자리 염증을 제거하고 감염된 뿌리 끝을 잘라내서 특수약재로 충전하고 치아를 제자리에 넣으면 치아 살리기 완성! 안녕하세요. 신경치료를 했는데 그 치아에 염증이 재발해서 의도적 제식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던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은 신경치료를 했고 크라운을 씌웠어요. 그쪽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저희 치과에 왔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 염증이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신경치료를 한번 했던 치아이기 때문에 막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런 분들의 보통 하시는 표현으로는 씹을 때 통증이 제일 빈번하고 치아가 붕 뜬 느낌이 든다, 잘 안 씹힌다, 힘이 안 들어간다. 신경치료를 한번 하면 치아 안에 신경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이 엄청 커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큰데 느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있어요. 치조골이라는 뼈인데 염증이 생겨서 뼈가 약해지면 치아 안에 단단했던 부분이 안 단단하게 염증으로 바뀌면서 뼈가 있어야 될 부분에 그런 염증이 있으면 씹을 때 아프고, 신경치료 했던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법, 재신경치료라는 방법이 치아에다 구멍을 뚫은 상태로 구강 내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적 방법, 치아를 뺐다가 염증을 치료해서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는 의도적 제식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신경치료를 기본으로 시행을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CT를 보시면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게 다 염증이고요. 크기가 한 7에서 8mm 정도의 뼈가 녹고 그 안에서 염증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게 놔두면 계속 커지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재신경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신경치료 끝난 직후의 사진인데, 이 뒤쪽하고 중간 뿌리는 잘 들어갔고 이 앞쪽에 길을 다르게 찾았던 이 뿌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되겠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뒤쪽 뿌리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까만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염증이 뼈로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뼈가 다시 차야 되는데 뒤쪽 뿌리는 뼈가 차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앞쪽 뿌리는 아직 까만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더 지나서 아직도 씹을 때 통증이 좀 남아 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역시나 뒤쪽 뿌리는 뼈가 잘 차고 있고 그 뿌리에는 염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면 환자분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재신경 치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완벽히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수술적으로 다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어떤 이유로 입안에서 신경치료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뿌리 끝에 염증은 있는데 그걸 입안에서 컨트롤 할 수 없을 때, 대표적인 게 길이 막혀 있거나 치아 안에 뭐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어서 접근이 안 되거나, 어쩔 수 없을 땐 치아를 빼서 입 밖에서 염증을 제거하고 다시 제자리에 심어주는 의도적 제식술, 의도적으로 치아를 빼서 재식한다. 그래서 치료를 할 걸 하고 제자리에 싹 넣어주면 한 3개월 지나면 그게 또 뼈하고 탁 붙어서 치료가 되거든요. 의도적 제식술이라는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치아를 먼저 빼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치아 주변에 있는 인대 같은 게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쏙 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진에서 보시는 이 치아가 아까 염증이 있었던 치아고, 뒤쪽 부리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염증 조직이 거의 없고, 앞쪽은 이렇게 치아를 빼면서 염증이 같이 딸려 나왔어요. 혹주머니 같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염증이거든요. 요거를 밖에서 염증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염증의 원인이 되는 뿌리 끝을 치료를 하는데 그게 한 2-3mm 정도 치아를 잘라줘야 돼요.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의 근원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MTA라고 해서 뒤에를 메꾸는 특수 약재가 있는데 그걸로 메꾸면 밀폐율이 굉장히 높고 그 위에 세포가 자라는 생체 친화적인 물질이어서 이걸로 뒤에를 막아줘야 염증이 재발이 안 돼요. 뒤에를 다시 밀봉을 해서 제자리에 심어요. 생각보다 원래 있던 자리에 쏙 들어가거든요. 모양의 변화가 뿌리 끝 잘린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안에 그 피하고 이런 것들이 엉겨 붙어서 제자리에 딱 고정이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뺐다가 심은 그 직후의 사진이에요. 제자리에 완전히 뭐 뺐던 거를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잘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목적인 염증 치료는 완벽히 된 상태로 제자리에 제식이 됐어요. 치아를 제식하고 이제 그날 찍은 엑스레이고요. 염증을 끌어냈으니까 염증의 흔적은 있겠죠. 하지만 염증의 원인이 없어지면 뼈가 찹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회복이 활발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염증의 근원을 제거를 해주면 알아서 뼈가 차고 치아가 붙어요. 신기하죠? 그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고, 엑스레이도 보시면 이 치아 뿌리를 자른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 뭔가 하얗게 변했죠. 까만색이 하얗게 변하면 뭐다? 뼈가 차는 거다. 2달 지니까 더 하얘졌어요. 거의 뭐 회색에 가까울 정도로 경계 부분이 없어지고 뼈가 잘 차요.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났어요. 거의 염증의 흔적이 없죠. 단단한 조직이 차면서
완전히 치아는 다시 고정이 되고 씹는 기능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던 분이고, 이게 수술 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뭐 말끔하게 잘 쓰고 계시죠. 수술 직후에 크게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치료 기간이 좀 단축된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어쨌든 한 2-3개월 후면 치아가 완전히 재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뼈도 완전히 튼튼해서 옆에 치아하고 수명이 똑같아집니다. 치아를 이게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가 재신경치료가 대원칙인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적 방법으로 치아를 뽑았다가 밖에서 치료해서 다시 심어서 내 치아처럼 쓸 수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치아를 살리고 있습니다.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고, 임플란트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거를 항상 경각심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좋은 점이 100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치아를 끝까지 살려보시고 안 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하셔야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살릴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치료가 안 된다더라,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는데 뽑아야 된다더라, 그러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임플란티아 치과의 강종호 원장이었습니다.